네, 안녕하십니까. 로드스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서 굉장히 많이 막혀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언뜻 생각난 게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내연차에서 그 전기차로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가시거나 또는 수소 연료 전지차에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 수소 연료 전지차와 하이브리드의 회생제동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물론 이제 그 하이브리드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의 그 중요 빈도를 이 회생제동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 2-30kWh의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는 저속 구간에서 개입을 했다가 고속 구간에, 그러니까 중속이나 요때 부분에는 또 개입을 안 했다가 고속이 되면 그때 보조적인 그런 동력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달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니는 데 있어서의 하이브리드에서 회생제동은 그냥 가다 서다 뭐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감속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회생제동으로만 그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죠. 전기차는 회생제동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뭐 20%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km를 뛰었다. 그러면 428, 80km 정도는 회생제동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320km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그 블루링크라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는 블루링크 앱을 지원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빈도수를 보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뭐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은 50%, 60%도 차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 앱은 믿을 수가 없는 수치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쨌건 간에 전기차에서 회생제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몇 단계를 해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비라 그러죠. 연비나 전비가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를 잘 세팅해 놓고 자신한테 잘 맞게끔 세팅을 해 놓으면 연비운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회생제동을 가장 편하게 쓰는 방법이 바로 아이페달이죠. 이거는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오닉 6 페달 부러져 갖고 뭐 노페달 드라이빙이라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전기차는 패들 시프트, 왼쪽 패들 시프트를 당겨서 서는 방법이 있고, 아이페달이라는 모드를 들어가서 악셀에서 발을 띄게 되면 감속이 강하게 이루어져서 정지까지 가능한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뭐 EV6, 이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뭐 제네시스, 뭐 GV60, 뭐 G802, 뭐 일렉트릭파이드,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속에서의 아이페달로 놓고 갔을 때 감속하는 느낌하고 고속에서 아이페달을 놨을 때 감속되는 그 느낌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km로 가고 있다가 악셀에서
악셀 페달에서 뛰게 되면 바로 감속이 일어나게 되죠. 회생제동 아이페달 모드에서. 그런데 그 정지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한 30km per hour로 갔을 때 한 5m다. 예를 들어서 5m다 그러면 100km로 달렸을 때는 페달을 떼게 되면 그 감속 거리가 회생 제동량도 많아지지만 그 감속 거리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30km로 달렸을 때 5m만 가면 멈추던 것이 100km로 달렸을 때는 20m, 30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합니다. 내가 100km로 가다가 악셀에서 페달을 떼면 빨리 정지하겠지. 예를 들어서 풋브레이크를 밟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감각을 익히지 않으시면 앞에 차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열심히 주행을 하고 있다가 저기 한 500-600m 앞에서 내가 좌회전을 해야 돼. 그래서 100km로 가고 있다가 난 아이페달이 있으니까 저기 어디쯤에 가갖고 저기 어디쯤에 가갖고 한 30-40m 정도에서 발을 띄면 내가 충분히 멈출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서 정작 발을 떼보면 굉장히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래서 매뉴얼에도 그러니까 회생제동하고 브레이크를 섞어 쓰시면 좀 더 큰 제동력을 발휘하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생제동 아이페달에 너무 이렇게 적응이 돼 있다 보면 브레이크를 잘 안 밟게 돼요. 그리고 그 회생제동력을 갖다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죠. 위험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회생제동이 참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아이페달이 원페달 드라이빙으로서 참 편한 기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동력은 풋브레이크만큼 못하다라는 건 항상 인지를 하시고 안전운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그러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